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댓글로 요청이 있었던 PRD 작성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PRD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Product Requirements Document라고 해서 프로덕트 요구사항, 요청사항 문서라고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사실 PRD는 회사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 저희 회사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중요 요소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해요. 일단 저희 회사는 되게 심플한 폼을 써요. 본인들이 만약에 더 추가하고 싶은 걸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꼭 들어가야 한다 하는 부분들은 템플릿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카테고리는 Overview랑 Dependencies, Risks, 그 다음에 Success Criteria, 이렇게 큰 세 가지 줄기로 나뉘어요. 그 다음에 Overview에는 Problem Statement, 그 다음에 Proposed Work,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솔루션이 어떤 건지 에 대한 디테일을 써달라는 거예요. 저희 회사 특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왜 해야 되냐, 문제가 뭐냐. PRD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굉장히 클리어해야 돼요. 왜냐면은 무작정 솔루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프로덕트를 제시하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얘기인 거죠. 뭐 그 문제가 사실 커스터머 피드백에서 올 수도 있는 거고, 마켓 변화 아니면 경쟁사의 변화에 따른 어떤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매달 신규 고객 수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야 돼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베스트 솔루션으로 이런 것을 제시한다, 왜 이게 베스트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오버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Dependencies랑 Risk인데, 일단은 Dependencies에는 스테이크홀더들이 들어가요. 어떤 스테이크홀더들이 지금 이 프로포절, 이 다큐멘트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는지 나열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랑 테스팅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인풋을 주고 리퀘어먼트를 줬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만약에 중간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어요. PRD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PRD대로 개발을 진행하다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느냐, 어떤 스테이크홀더들이 있느냐도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가 Risks,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개발이라는 게 변수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유즈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PRD에 특히 프로덕트 매니저가 변수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큰 리스크들은 미리 어떤 게 있는지 알아놔야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걸 해야 되냐 마냐를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정말로 리스크가 크다고 하면은 왜 우리가 이 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이 피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리스크를 알면 그 리스크랑 관련된 또 다른 도메인들이랑 얘기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미리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이 피처 프로젝트는 한없이 길어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변수를 만나고, 계속해서 스탑되고, 계속해서 블로커를 만나고, 이러다 보면은 계획한 그 타이밍에 딜리버리 하기 힘들고, 개발하는데 흐름도 끊기고, 이미 시작했는데 큰 변수가 나중에 나타난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개발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주 동안 이 일을 하다가 큰 리스크를 중간에 만났어요. 우리 잠깐 홀드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지금까지 한 거는 잠깐 스탑. 개발자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스탑한 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면요, 그것도 되게 더뎌요. 다시 또 내가 어디까지 했었지? 이거 왜 이렇게 개발했지? 다시 또 그 러닝 커브가 있고, 이렇다 보면은 결국 그게 다 돈이 새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미리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제시를 해야지, 그래야지 또 스테이크홀더들이 그 피처에 대한 신뢰를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dependencies 또 되게 중요해요. 물론 일이라는 게 어떤 한
기능을 개발할 때 사실 프론트엔드만 해서 갈 수도 없고 백엔드만 해서 갈 수도 없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결제 수단을 우리가 만약에 넣는다, 제공하기로 했다 하면은 결제 수단 관련해서 API 팀도 일이 있을 거고, 결제 관련해서 프로바이더들하고 연결돼 있는 그 시스템 팀도 일을 해야 되고, 프론트엔드 쪽에서도 새로운 그 결제 수단의 컴포넌트 관련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디펜던시들을 잘 정리를 해서 어떻게 이 크로스 펑셔널한 팀을 잘 꾸려가지고 이렇게 태스크가 어떻게 서로 연결돼 있는, 서로가 블로킹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이 일이 만약에 다른 팀의 일을 블로킹할 수 있고, 그런 프라이어티를 미리 정하는 거죠. 이 일이 먼저 돼야지 나머지 팀들이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또 중요한 거, Success Criteria. 너무 중요하죠.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스마트 크리테리아가 S, Specific, M, Measurable, A, Achievable, R, relevant, T, time bound. 될 수 있는 숫자로 볼 수 있으면 좋고요. achievable, 도달할 수 있는 그런 success criteria야지 되고요. 좀 specific 해야 되죠. 너무 두루뭉실한 success criteria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을 했던 것처럼 새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만약에 하면은, success criteria 아마 저희 회사 기준에서는 신규 고객 숫자도 될 수 있고요. 왜냐면은 아마 그 전에 문제점 중 하나가 뭐 많은 고객들이 결제 수단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달별 신규 고객 수의 증가, 또 주문 수 증가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결제 수단을 새로 추가함으로 인해서 결제 수단 관련 에러의 감소 등 뭐 이런 종류의 석세스 크리테리아가 있을 거고,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만에 어느 정도를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게 성공했다고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만약에 석세스 크리테리아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또 이터레이션 하는 거죠. 왜 도달하지 못했는가?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굉장히 심플하게 가거든요. 가장 기본 템플릿은 딱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추가를 하는 편이에요. 다른 디테일들을. 그리고 프로포즈드 워크 부분에 특히 디테일은 유저 플로우, 어떻게 유저들이 상호작용을 할 거고, 성공의 경우, 실패의 경우, 예를 들어서 결제수단 등록했을 때 성공하면은 이렇게 유저들한테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에 에러의 경우 어떤 종류의 에러가 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런 에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피드백을 줄 거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이건 데브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제가 조금 그래도 디테일하게 이런 에러일 때는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API에서 리스폰스를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가끔은 제시를 할 때 있는데, 물론 그건 결국 그 개발자의 어떤 몫이에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개발자들이 좀 그 부분 신경 써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석세스 크리테리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또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액셉턴스 크리테리아 부분도 그렇고, 프로포즈드 워크에 제가 뭐 유저 플로우 관련해서 유저들의 유즈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지만, 그래도 액셉턴스 크리테리아는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같은 선상에 있는 게 like definition of done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액셉턴스 크리테리아가 모두 맞지 않은 상태에서는 런치를 할 수 없게끔, 좀 프로덕트 팀에서도 약간 퀄리티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약간 이거에 이렇게 기능을 안 하면 충분히 유저블한,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이 개발이 이렇게 기능을 할 때 우리는 ready to go, like done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끔은 개발자들이 더 갈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스테이크홀더들이 더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 개발 중간에. 그렇게 되면은 한없이 길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으면은, 우리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넣고 싶은 거는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우리가 할 거다. 지금 개발하는 거에서는 우리 정의한 대로 이렇게 기능하면 완성이 됐다고 판단한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정말 크리티컬한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된다면 그거는 저희도 당연히 오케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더 하는 부분들이 자꾸 생겨요. 막 이거 조금 더 하면은 더 괜찮지 않을까?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뭐 이왕 하는 김에. 근데 문제는 개발에서는 perfection이 정말 에너미라고 하는 게, 그리고 완벽의 정의는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럼 돈도 너무 많고 시간도 너무 많아. 그러면은 세워라 내워라 할 수 있죠. 정말 완벽한 프로덕트를 런치하고 있어.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마켓에서 이 새로운 기능을 제일 먼저 출시해서 일단 점유를 하고 싶고, 제한된
개발자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good enough한 충분히 괜찮은 것들을 시장에 내놓고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피드백을 받고 더 이거를 개발을 하고 더 성장을 시켜야지 정말 완벽한 프로덕트를 런치하겠다. 어떻게 시간이 걸리든 그건 정말 너무나도 워터폴 방식이고 사실 그렇게 일하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요즘 있을까요? Definition of done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no goes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게 no goes가 바로 we will not do, we will not develop this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개발 안 할 거야 라고 판단했고 동의를 했고 라고 정확하게 적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굉장히 개발하다 보면 사실 스테이크홀더들이랑 프로덕트 매니저들이랑 뭐 비즈니스 팀이랑 해서 이거는 그냥 안 하기로 하자라고 동의를 해놓고 그거를 PRD에 안 써놓으면은 나중에 결국 개발자들 그거 들고 와요. 이거는 안 해? 이건 어때? 막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와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럼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돼요. 결국 그러면은 서로 시간을 버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작 때부터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하기로 했다. 끝. 그러면은 개발자들도 오케이. 너무 클리어한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다라는 게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방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저는 또 쓰는 게 포스트 런치 플랜들을 좀 써요. 그 one do, one have랑 좀 다른 게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엄청 크리티컬한 기능은 아닌 nice to have인 거죠. 우리 일단 먼저 첫 번째 버전을 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은 이러하다. 이러한 추가 기능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해놓고 하면은 특히 스테이크홀더들은 이거를 얘기를 이렇게 적어주지 않으면은 뭐야 이건 안 할 거야? 이건 안 할 거야? 아이디어를 계속 주죠. 첫 번째 우리가 런치할 거는 되게 심플한 버전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능이 이렇게 들어올 거구나 라는 걸 좀 그래도 알게 되는 거죠. 이것도 고객들 피드백에 따라 달라질 거거든요. 그렇게 할 거다라는 퍼센트의 그게 아니라 고객들의 피드백 받고 하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다큐멘터리를 읽는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솔루션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는 사람과 스테이크홀더들 모두가 이 프로덕트의 핵심 기능과 이 유저들이 어떻게 인터랙션 할 거고 프로포즈드 워크에 들어가야 되는 게 오퍼레이션 팀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트래킹하고 매니지먼트하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능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PRD는 사실 제가 보기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수단, 그 다음에 source of truth. 정말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모든 그 관련 링크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그 안에 있어서 누구든지 그 다큐멘터를 가면은 정보들을 좀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게 성공이라는 정의인지 목표, 성공, 임팩트는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인 거죠. PRD는 많이 써야지 늘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프로덕트 매니저 팀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프로덕트 팀마다 있는 템플릿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잘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도 되게 많아요. 템플릿 되게 많은데 자신의 것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 수정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스타일로 본인이나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PRD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저는 이웃이 드릴질을 갑자기 시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급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PRD 어떻게 쓰는지 요청이 있었는데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또 다른 종류의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면은 댓글로 요청을 주시면은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